달 첫 평화 포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남북 평화 포럼을 진행한 것에 대해 진행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행사는 주 영국 대한민국 대사관 또 민주평통 영국협의회 공동 주최로 진행되는데요. 민주평통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회의 김전배 부의장님, 영국협의회 장도순 회장님, 장태진 수석부회장님, 주 영국 대한민국 대사관 김건 대사님, 그리고 이승신 공사님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기쁜 감사의 말씀부터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남북한의 여성이 결혼을 시작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30년 전 1991년 11월에 오늘처럼 남과 북의 여성이 서울에서 모여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한 민간 교류였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남북관계가 얼어붙고 코로나로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전환된 이 시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머나먼 영국 땅에서 남북의 동포 여성들이 어렵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참으로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행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의 만남 자체가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꿋꿋한 실천이며 민주평통이 주축이 되는 공공외교의 큰 성과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행사를 계기로 해서 영국 내 우리 동포 사회가 화합하고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에도 우리 동포 사회가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번 행사 진행을 맡은 민주평통 영국협의회 부회장 그리고 유럽 중동 아프리카 공공외교위원장 자리를 맡은 최은정입니다. 영국 거주한 지는 한 15년 정도 되고요. 5년 전에 우연히 탈북민 한 분을 만났고 그 만남이 결국에는 책 한 권으로 이어져서 2년 전에 프랑스어로 출판이 됐고요. 그리고 지난 7월에 한국어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 책이 계기가 되어 저는 민주평통 위원이 되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에 두 자녀와 남편을 데리고 여기 영국에서 지금 8년째 거주하고 있는 박미서라고 하고요. 지금은 재영 탈북민협회 홍보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뜻깊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2008년에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잠시 살다가 2011년에 영국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만체스터에 아주 정착을 잘하고 사는 이미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기 민주평통 영국협의회 탈북자 교류 분과장을 맡고 있는 신문경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20기 민주평화통일 영국협의회에 처음으로 조인한 새내기 자문위원 임선입니다. My name is Laura Somoji. I am originally from Brazil, but I've been living in the UK in London for the last 16 years. I work on different organizations, one which is a private foundation working on different areas to advance women's rights, and I work directly on preven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이 대화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민주평통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탈북민들 또 남한 분들 모시고 서로 마음을 열고 진정한 대화를 가져보려고 하는 건데요. 오늘 남북 여성들이 한국의 평화를 가속시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전까지만 해도
북한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의존을 하며 생활을 했지만 고난의 행군을 시작으로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더 활발해지고 암시장도 많이 발달하고 시장 활동들은 주로 여자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여성들이 점점 더 가정 내 위계 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볼 때 북한 내에서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은 여성들이 달려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의 역할을 말씀드리자면 그 고난의 행군이라면 여러분들이 전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김일성이 사전과 후로 나뉘는데요.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는데 그 전에는요. 아주 북한 사회 전체 전반적인 분위기가 남성들이 아주 가부장적이고 남성들이 모든 경제 이런 것도 집안을 먹여 살리는 것도 남성들이 손에 달려 있었고요. 여성들은 거의 남성한테 우존하고 그저 남편이 집에 와서 가정폭력이나 폭언을 해도 그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런 풍토가 자리 잡고 있던 그런 분위기였고요. 이제 고난행군이 시작되면서 이제 여성들이 위치와 역할이 확 바뀌었어요. 국가 시스템이 다 마비되고 정상적으로 주던 이런 배급, 월급 이런 게 다 안 주다 보니까 뭐 남성들이 절자를 이룬 거예요. 직장은 그래도 무조건 출근을 해야 되고 출근해서 출근 도장을 찍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또 강제 뭐 노동 이런 데 보내고 감옥에 보내고 하니까 남편들은 계속 직장을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가정을 먹여 살려야 하는 것은 오로지 여자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이제 생활 전선, 그 고난의 행군 때 생활 전선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오죽하면 전선이라는 말을 붙였겠습니까? 생활 전선에 뛰어든 거죠. 시장, 산으로, 밭으로 그냥 먹을 것이 있다는 곳이면 그냥 어디든 달려가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남한에서랑 영국에서랑은 오늘 무엇을 먹고 메뉴를 고르는 게 고민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북한은 오늘은 또 어떻게 해서 배를 채울까?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까? 이런 게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모든 걸 감내하는 게 여성들이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참 북한 여성들을 참 힘들고 치열하고 그런 생활을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집을 빨리 갔어요. 20살에. 하다 나니까 이제 그 가정주부로서의 경험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가정주부들은 무슨 여성 역할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여자라는 엄마라는 이런 역할이 따로 없이 그냥 남편이 와서 뭐 맛이 없으면 뭐 밥상을 뒤집어 엎어도 그만할 수 없이 다시 또 만들어서 챙겨줘야 되고 자식들이 뭐 어떻게 하면 또 그거를 막 해줘야 되고 하여튼 정신이 없는 생활을 해요. 가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이게 엄마로서 여자로서 아니면 하물며 이게 남편이 자꾸 폭력하고 때리고 뭘 막하지 않아서 이렇게 조금만 잘못 봐도 때리는 거고 이걸 더 못하겠다 해도 없어서 못했다 해도 때릴 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남편하고 지금 안 살았으면 좋겠는데는 안 살 수가 없어요. 북한이 이혼이 없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제 학교를 졸업한 여성들 졸업한 학생들이 정작에 학교를 졸업하고 자기 능력에 맞는 취업을 한다든가 자기 집 뭐 대학을 한다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농장원이면 나는 아마 능력이 있어도 농장원이 되어야 하고 우리 부모가 철도면 나는 철도를 들어가야 되고 아빠가 사회생활이면 사회를 가야 돼요. 이게 지금 여기를 떠나서 학교를 졸업하면 집단 진출이 있어요. 농장도 집단 진출, 탄광도 집단 진출, 돌격대도 가야 되고. 근데 여기에서 그렇게 힘든 부문이지만 아가씨들은 돌격대를 가기를 원해요. 돌격대를 가면 이제 이제 당원이 되는 길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돌격대로 가면 이제 박미선 씨 얘기한 것처럼 나는 뭐 노동도구일 뿐이지 여자이기 때문에 뭐 조금씩 봐준다. 당신은 이게 무거우니까 남자 들어도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사회를 이 삼국을 거쳐면서 여성들 흐름을 볼 때 북한 사회는 여성의 역할이 전혀 없이 그냥 집안을 돌보는 노동 돌보이며 사회에 나가서
남성과 똑같이 일해야 되는 노동조구일 뿐이었다. 예. I think it's interesting because sometimes violence and this power imbalance between men and women is so normalized in different cultures that you don't even realize that's something wrong. That's really part of life. And I think it's important to say that doesn't happen only in North Korea or even South Korea. It happens everywhere. So I think they are unique experiences, but as I said in my introduction, they are very universal as well. And that it is an issue. And I think from both your testimonies, even if you didn't understand at the time the problem was happening, with time and perspective, you understood that there were issues. And the newer generations also had probably more awareness. So I think that's a very good sign that more and more women are more aware that they are not things that are part of life. They shouldn't be part of life. 대단한 생활력의 용맹함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럴 정도의 그 강인함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들어보면요, 북한 출신 탈북민 여성 어디서 힘을 그렇게 얻으시나요? 특히 남한 출신 분들이 우리 북한 여성들 볼 때 생활력이 강하고 되게 세 보이고 말투도 아주 공격적이고 아주 북한 여성들은 뭔가 용맹하고 막 아무튼 뭐 한마디를 표현 못하겠는데 아무튼 세다 뭐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인정은 하면서도 한편으로 마음이 쓰라래요. 그렇게밖에 타인에게 비춰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밖에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 북한 여성이라고 왜 이게 다른 세계 각국 여성들처럼 나긋나긋하고 여자하고 뭐 이러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 그런 사회 악조건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목숨을 내놓고 내 목숨이 진짜 가더라도 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또 고난의 행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지나던 이웃들이 굶어 죽어 넘어가요. 굶어 죽어서 자고 일어났더니 저 집에 누구니 굶어 죽었대. 그리고 내 자식이 내 눈앞에서 배고파서 굶주려서 죽었어요. 이걸 봤을 때 그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시스템이 이게 누가 어디가 죽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때 대량 탈북이 시작이 됐고 이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내 가족만은 굶어 죽으면 안 된다. 내 가족만은 살려야 된다. 아직 이런 정신이 이런 일념하에 진짜 풀밭에 가서 남이 다 캐간 감자밭에 가서 이삭주의도 하고 봄에 풀이 돋기 시작하잖아요. 풀을 구경하기가 힘들어요. 풀 먼저 버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풀이라도 뜯어서 가서 이제 양식 이게 가루하고 섞어서 자식들 먹이면 그날은 자식들이 물배라도 채울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어머니는 굶더라도 자식이 배불러 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해하고 그러는 이제 치열한 그런 속에서 살다 보니 여성들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탈북민들이 그 평균 수치를 보면 여성들이 더 많아요, 남성들보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대량 탈북이 시작이 됐고 이 여성들이 또 탈북하는 과정에서 그냥 곱게 여기까지 온 거 아니잖아요. 타국에 갔잖아요. 중국에서는 북한 출신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북한 사람이라고 발각되는 즉시 다시 북송해버려요. 저도 그런 사례에 걸려서 2번이나 다시 북송됐던 경험이 있는데요. 우리 오신 탈북민 한 분 한 분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사연이 없는 분들이 없어요. 별난 다 진짜 가슴이 찢어져요. 북한에서 내 나라를 지키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먹을 게 있어야 되니까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돈 벌 수 있는 루트가 이제 중국에 가서 뭐 이러면 한다더라 해서 탈북한 것이지 최초에 탈북하는 분들 나라를 중지려고 탈북하는 분들은 없어요. 근데 국가에서는 그걸 알아줍니까? 국가를 배신하고 갔다는 이유로 북송돼서 체포되면 고문과 구타와 강제수용소에 보내고 감옥에 보내고 거기서 이제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갇힌 생활을 그러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원치 않는 인신매매 이제 브로커들한테 걸려서 원치 않는 결혼식도 하게 되고 원치 않는 아이도 낳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틀어 볼 때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여기 왔을 때 우리 얼굴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걷겠어요. 당연히 강인하고 막 투지력이 넘치고 무지가 넘치고 이러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이 우리한테 닥친다고 해도 이제 이겨낼 자신이 있고 어찌 보면 이런 북한 여성들하고 우리 이렇게 지식을 많이 갖추신 우리 남한 여성분들이 힘을 합치면 평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 자유로워서 오늘 토론 여기서 끝내도 되겠네요. 제가 지금 이게 70이에요 나이가. 70년 동안 살아온 스토리는 다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제가 이제 여성들이 왜 이런 강인한 힘을 얻는가, 어디서 얻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 사람 간단한 스토리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딸 셋 아들이 하나예요, 막내. 근데 이제 큰 딸은 이제 시집을 가서 가정 생활을 했었고 저기 남편이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45살, 나는 43세 가면서 이제 자식 넷을 나한테 남겨놓고 갔는데 3년 동안 그렇게 가정에 있는 걸 다 팔아먹고도 마지막에는 이제 굶어 죽을 형편에 처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던 차에 이제 둘째 딸하고 셋째 딸의 친구들이 중국에 가서 이제 한 달씩 일하고 오면 돈을 많이 가져와서 가만히 쌀도 싸먹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 첫 돌이 지난 아기를 나한테 남겨놓고 중국으로 갔어요. 한 달이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딸들을 데리고 갔던 그 여자가 잡혀서 북한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 여자 입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 딸들이 인신매매를 당했다. 그래서 어디 간지 모르겠다. 아무튼 중국의 왕청이라는 데까지 간 것까지는 안다. 이제 거기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그때로부터 북한에서는 저한테 감신 거예요. 보위부에서. 왜냐하면 나라를 배신하고 보낸 그 딸을 둘씩이나 나라를 배신해서 중국으로 보낸 이게 그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러다 나 굶어 죽겠네. 그래서 집에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두만강을 건너서 이제 딸을 찾아갈 결심을 했거든요. 근데 한 달 동안 제가 길에서 로숙을 하며 왕청이라는 데를 찾아갔어요. 일단 가니까 딸들이 임신매매꾼들이 여기다 팔아가지고 이투르에 도둑질을 해서 다시 입작집에다 팔고 또 여기서 채가지고 왕청이라는 데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들이 3번을 팔려가다니까 한 사람이 돈이 얼마겠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종닭이 자식을 찾아가니까 제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아들하고 손녀를 데리고 연기질하는 데를 다시 나왔어요. 조선족들이 많은 데를 나와서 여행을 통해서 두루두루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거기 정착을 해서 이제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딸들이 이제 브로커를 통해서 한국으로 간다 기벌이 왔더라고요. 그래 한국을 떠나봐라.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더 못 산다. 네가 가면 내가 갈 것이다 보냈는데 딸들이 오다가 잡혔어요. 잡혀서 이제 북한에 나가서 간이가 떠난 조직이 17명이었거든요. 이제 정확히 총살을 했어요. 그 간이를. 그래서 총살을 했다는 소식은 우리 마을에 같이 살던 그 동포 마을의 주민이 유목동에 세 집이 살아요. 남편 직장에 있던 그 당사자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누이 동생을 통해서 나한테 기별이 온 거예요. 예, 예, 총살 정확히 6월 5일 날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돈 있을 수 없잖아요. 빨리 떠나야만 또 이제 자식이 나한테 맡겨놓고 가고 다 얘네도 살려야 되고 아들애도 살려야 되니까 이제 정말로 많이 노력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또 다른 브로커 통해서 영국에 왔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면서 정작에 오면서 듣고 보니까 이제 나와 같은 사정이 한두 가지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저도 중국에 있는 가정에 2번 강제 북송당해서 정말 죽기내 먹고 살아서 또 왔다가 또 다시 다 살아오고 지금은 이거 말로 할 수 있네요. 옛날에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이제 내가 죽으면 안 되고 내가 죽으면 또 이게 새 생명이 둘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 이런 가정을 거쳐서 온 사람들이지 그냥 곱게 정말로 여행 오듯이 온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냉정하고 너무 차기 때문에 또 이 아픈 마음을 들춰내므로 해서
상대방들이 나를 너무 낮춰보지 않을까. 또 아니면 못 사는 나라에서 온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배우지 못해서 유식한 말을 할 줄은 모르기 때문에 너무 옵줌을 받는 것 같아서 이제 모자란 사람이 또 강한치 하잖아요. 지금 이런 데서. 그래서 자꾸 말을 치고 말소리도 좀 더 이렇게 강하게 하면 네가 나를 좀 이렇게 어렵게 보지 않을까. 이런 측면이 많아요. 그렇지만 집에 들어가서 낮에 강하게 말하고 밤에 누우면 눈물이 그렇게 하염없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살아서 여기까지 올 때는 이렇게 하고 왔는데 와서 결혼하면 이렇게 하고 보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고 눈을 뜨면 또 아침에 살아야지.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그런 강인함이 이런 데로부터 나왔고 아픈 기억을 되새기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저도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보면 이 좋은 사회에서 솔직히 말해서 이 풍족한 사회에서 우리가 여성들이 남성을 제쳐놓고 여성들끼리라도 이거 못해낼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마음을 열고 조금씩 더 따뜻하게 정말 찬손이나 따뜻한 손으로 마주선다면 뭐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성들이 평화 통일을 가속화시키는 데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자면 서로의 마음을 열고 가슴 뜨거운 가슴을 마주대면서 이제 따뜻했습니다. 맞습니다. 겉으로 보시기에는 정말 강인하고 세 보이지만 진짜 이 가슴에는 탈북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나 북한에서 겪었던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것을 누군가가 손잡아서 이걸 끄집어 내준다면 한없이 무너지고 여린 여자 맞아요. 북한 여성들이 그래요. 아무리 강한 척을 해도. 그리고 저희가 못 사는 게 덜 발전된 나라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남한 분들을 봤을 때 우리를 깔볼까 봐, 우리를 좀 무시할까 봐 뭔가 벽을 세우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가 우습게 안 보이고 싶어서. 그렇지만 마음을 털고 대화를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여릴 거예요. 정도 많아요. 정도 엄청 많고 마음이 여리답니다. 인류라는 게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돕는 곳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이 따뜻함 같은 거를 느낄 수 있고 또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그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우리 오늘 이렇게 얼굴 마주 보고 대화하자는 이해도 바로 그거거든요. 따뜻함을 조금이라도 느끼자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모인 거잖아요. 그 코로나를 막론하고 해서. 맨체스터에서는 그 남한 사람 탈북민 통틀어서 몇 분 안 계시고 아주 사이좋게들 지내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맨체스터에서 공존에 대해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2008년도에 탈북해서 이제 중국에서 살 때 20살 다 지내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영국에 11년도에 처음 이제 10월달에 도착을 했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일단 처음 보는 얼굴이고 외국인을 처음 봤고 북한에서는 또 외국인을 전혀 볼 수가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살지 과연 내가 이제 여기서 정착을 해서 정말로 이제 들어올 때 소녀딸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얘를 과연 이 나라에서 키우면서 정말 이게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두렵더라고요. 참 막막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참 이제 이게 바로 이게 나라 이룬 소름이 막 안겨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만체스터에 한인교회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인교회를 열심히 찾았어요. 그리고 거기를 찾아갔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너무 젊으신 40대 분인데 정말로 너무 뜨겁게 포옹해주고 막 잔동을 두드려주고 하니까 이제 이제 뭐 외국 사람 얼굴을 떠나서 이렇게 또 같은 동포며 목사님 품에 안기니까 너무 막 한시름이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 날이 이제 일요일이었어요. 이제 교회 분들하고 맞아서 이제 얘기도 하고 예배가 끝나면 또 꼭 식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이제 북한에서 온 분이랑 목사님이 소개를 했어요. 근데 누군가 어깨를 굴더라고요. 북한에서 왔다는데 왜 우리가 똑같이 생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상하더라고요 저도. 근데 이제 어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북한 사람 이마에 뿔라고 오래 뿔난 거 아니야? 귀에도 이렇게 양짝에 뿔났다는데 왜 풀려? 왜 우리하고 똑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저도 또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아, 남조선 사람들은 이게 미국 놈들과 한 짝이기 때문에 이런 고맙고 고막하고 막 이제 물대포를 맞으면 이렇게 시위하는 그런 그다음에 가난하고 불쌍해서 치마도 신치를 이렇게 기워 입고 이런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앉아서 주로 이제 서로 이게 얼마나 서로 희한해요. 이게 서로 처음 보는 얼굴에 알고 싶은 것도 많고 해서 이게 말이 오고 가는 과정에 듣건데 당신들도 이제 고향을 한국을 떠나오지 20년이 넘고 30년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 순간에 저도 이 북한에 대한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게 서로 이야기를 하며 교감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엄청 빨리 통하고 서로 이게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빨리 가까워지자면 일단 북한 음식 많이 해놓고 김치도 해놓고 만두도 해놓고 북한 만두 퍼요. 순대 드시라고 푸고 그런 걸 해놓고 이제 서로 이렇게 드시려 오라고 하면 애들 데리고 왔는데 자기네 기대에 무슨 어떤 걸 했길래 했는데 이제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또 그 교회분들이 집집마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와서 식사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엄청 정말로 이제 교회 안에서 너무 친하게 지내고. 근데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그분들 보고 당신들은 그래도 한국에 1년에 한두 번씩은 고향에 갔다 오지 않냐. 우리는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당신들을 보므로써 고향에 가고 싶은 위안을 얻는다. 너무 포옹하고 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 따뜻한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친척하고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로 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외국에 와서 그런 분들을 만나서 친숙하게 또 같은 동포를 만나서 산다는 게 참 이게 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So I think organizations like these that support different communities in the country, where you have people who understand the culture, who understand the language, who can help to raise awareness about issues being domestic violence, or even supporting women to have access to benefits if they're entitled. Just understanding how to navigate the system. It's really important to teach English if that's a need. So I think there are lots of things that can be done. I think, and it's interesting not seeing the two nationalities as completely different people, but we are all the same and have the same, go to similar issues.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뒷담화라고 하는 다 앞에다 대고 너네 왜 그래? 북한 사람들은 차라리 그런데 우리는 뒤에 가서 쟤네 좀 너무 이상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앞에서는 설령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냉정하게 다음날부터 말하지 않습니다. 말투로 대한 오해,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지금 아까 그 생존을 위해서 치열한 삶을 살아왔다는 그것들, 그리고 그들의 국가의 그 살아온 교육과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한번 이해해 주신다면 우리 남한 분들이 평화를 가속시킬 수 있는데 하나의 일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가 한국 분단 76년째입니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계산해도 2.5세대를 다른 이념, 다른 교육, 그리고 또 다른 문화에서 살아오면서 서로 다른 것은 당연한 거 아닐까요? 어쩌다가 남한에서 또 어쩌다 북한에서 살면서 벌어진 76년의 간극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같은 조상에게서 태어나 같은 역사와 언어 문화를 공유하는 같은 민족인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남북한인 모두가 마음을 열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또한 정부 차원에서나 민간단체에서 또는 개인적으로라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북한인 모두가 열심히 같이 한다면 우리의 76년 간극은 생각보다 빨리 메꿔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 공통으로 느끼는 이 고통 자체가 여성들을 뭉치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결론이 내려지네요. 이 차원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해서 더 고민하면서 앞으로 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빼고 그냥 여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부모의 딸로서, 아이들 기르는 엄마로서, 남편의 아내로서 강한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고, 여성이 우리를 더 빨리 가까워질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사회문화적 엔진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작가 자이납 살비가 말씀하신 얘기 중에 리더십은 여성들이 침묵을 깨고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말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나오신 이미란 박미서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인들의 귀한 경험담을 들려준 것만으로도 대단한 여성 리더가 되신 겁니다. 우리 평통이 있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통일 후에 우리가 한 70년을 나눠져 살았으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우리 탈북동포 분들께서 느꼈던 그 괴리감보다는 우리가 줄인 상태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소통 방법을 우리가 좀 모색을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고, 우리 지금 여성 의원이 50%가 넘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편히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만드는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다시금 했고, 시작. 평화! 통일!